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우리 생활 자체에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됐죠. 아, 네. 예. 그러네요. 과거에는 전화를 받으려면 항상 어디 전화기에 가서 전화를 받았죠. 네. 근데 물론 통신의 발달, 전자기기의 발달도 있지만 거기에 전원의 발달, 네. 배터리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들고 다니면서 지금처럼 네.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벽에 서서 이걸 하셔야죠. 그 진짜 그 무선 전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그 브랜드가 기억이 나는데 바텔 무선 전화 그 도입됐을 때 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 전화기가 다 그 거실에 하나씩 있었는데 무선 전화 들고 그 잔디밭이 있는 정원까지 나가서 계속 통화하는 모습 그게 거의 부의 상징처럼 보였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준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지금에 이르는 이 스마트폰조차도 이 2차 전지의 개발이 혁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2차 전지 혁신이 없었다. 뭐 만약에 리튬이온 전지라는 게 개발 안 되고 납축 전지만 있었다. 혹은 니켈 MH만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은 지금보다는 몇 배가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뒤에 벽돌 크기의 배터리를 들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인터뷰할 때는 뭐 그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전기차를 만들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아마 카니발에다 몽땅 다 배터리 싣고 운전자 혼자 타고 다니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트럭이 좋겠네요, 트럭. 그렇죠. 다만 트럭은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용도. 그렇죠. 예, 사람 한 명만 그렇죠. 타고. 근데 이제 이게 배터리의 혁신이 왔기 때문에 이걸 작게 만들고 아주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무게도 좀 가볍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응용처도 상당히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정말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그 조그만 거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를 전원 없이 들고 다니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혁신을 준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쯤에 좀 관심이 많이 주목되는 그 사안 하나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경쟁력입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해지시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이중적인 구조의 1등. 이거 되게 잠깐만요. 이중적인 구조의 1등. 이거 어떤 의미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몇 년 전까지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팽창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지 3사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1위였고 지금은 중국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팽창을 하면서 전체를 따지면 중국 업체가 1위입니다. 중국이 1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특수한 시장, 이제 자국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았거든요. 중국 업체가 만든 건 받았고 물론 그렇게 표현돼 있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막는 방법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인산철 배터리는 되고 뭐 삼성분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만약에 중국 시장을 걷어내고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가 또 1등으로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넣고 빼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약간 이중적인 구조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거는 이제 셀 제조 기술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셀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드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술력이 1등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등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2차 전지는 가격 원가 구조를 보면 대략 절반 정도가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양극 소재, 음극 소재, 전해질 분리막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 부분에서 잘 좀 점유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은 중국산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아주 하이엔드 제품은 일본 것도 많이 쓰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소재의 수급에 대한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60, 70% 정도를, 뭐 소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60, 70% 정도를 중국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은 1등인데 그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를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진정한 1등인가? 잠깐 의구심이 들고 이중적인 구조가 또 되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원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품 소재라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를 얘기하는데 이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기 위한 원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 원료도 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료들은 일단 리튬은 남미 트라이앵글에 한 70% 존재를 네.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랑 우리가 아주 과거에 아주 친했던 그런 나라들은 아니고요. 네. 코발트는 콩고에서 한 60% 이상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는 아동 인권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코발트를 그러니까 이제 광산에서 캐내는 일들을 애들을 시켜요. 거의 내전 중인 나라라서 네. 지금 아동 인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자원들도 약간은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게 이 모든 거를 중국에서 가공을 합니다. 원료가 사방에서 나와도 이거를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거는 중국에서 주로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또 거기서 중국에서 하냐 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원료들을 가공할 때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부분인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걸 좀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중국에 현재로서는 네. 중국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좀 약간 이중적인 구조에 그러네요. 예, 명확한 표현이시네요. 예. 이 말씀을 잠깐 듣기 전에는 이중적인 구조가 제가 생각하던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이게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많이들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 기업이 1등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또 중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중심으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위에 해당된다. 근데 기술력이라는 면에선 우리가 오히려 압도하고 있다. 기술력이 압도된다고 해서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료도 좀 취약하고 또 소재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잘 정리됐습니까? 대단히 감사하고요. 근데 다른 기술적 영역도 중국이 많이 기술 추격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그 부분도 뭐 짧은 기간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중국의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우려하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중국이 과거에는 네. 우리가 그렇게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옛날에는. 한참 전에는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중국이 이제 그 몇 개 산업을 아주 부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 금액, 네. 뭐 투자하는 그런 규모가 네. 엄청나게 크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붙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네. 연구소 사람들, 산업재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논문 같은 거를 봐도 중국의 논문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인공지능 논문, 2차 전지 논문. 예,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이제 양적 팽창이라고 네. 좀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근데 네. 일부분에 의하면 좀 약간 좀 참신한 그런 기술들을 중국 기업들이 선보이고 있어요. 네. 물론 그게 이제 끝까지 다 아주 우수하다라고 검증된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쳐다봐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쉘2 샤시라고 해갖고, 네. 셀2 샤시라고 해서, 네. 과거에는 2차 전지를 셀을 만들고 걔를 모듈을 만들어서 팩을 만들었는데 이 모듈을 빼버리는, 그러면 네. 부피가 이제 좀 많이 세이브가 돼서 셀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중국이 먼저 발표를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의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도 걔네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실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는 물론 다른 이면도 있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나 뭐 주요 선진국은 뭐 이런 거 기술 개발하다가 뭔가 환경 문제든 아니면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사고가 나면 우리는 딱 멈추고 네. 그걸 해결하고 가는데 중국은 그런 부분을 조금은 무시하고 가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네.
근데 그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걔네들의 기술 개발에서는 좀 장점을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추격 속도가 만만치 않다라고 네.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어느 정도 해놓으면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 예. 초기 진입이 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경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좀 진단해 볼 때, 이게 2차 전지 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응용 기술은 우리가 꽤 뛰어난 편인데, 이 원천 기술 부분은 좀 약하잖아요. 2차 전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천 기술로 가게 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응용 기술은 굉장히 잘 하고, 네. 과거부터 봐오면 우리가 캐치업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뭐 반도체 기술도 우리가 사실은 후발주자로 따라가면서 그렇죠. 지금은 뭐 세계 1, 2위 수준으로 좀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따지고 보면 원천 기술은 대부분 아까 세 분의 과학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주로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이제 상용화를 했고 네. 그래서 일본이 90년대 거의 한 90몇 프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독주를 했는데 네. 우리가 한 2000년대부터 하면서 한 201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거를 앞지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캐치업은 굉장히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이후 세대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건 이제 원천 기술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도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원천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려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원래 있는 거야 라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연구 개발을 보면 대부분 성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은 네. 원천 기술 쪽으로 집중 투자는 좀 적었다라고 좀 반증하는 얘기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키스트에서도 2차 전지 분야의 또 원천 기술 영역에 대한 R&D 정도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저희 같은 전체 경우에는 연구 개발 중에 예.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입과 응용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입 그 비중을 보면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게 이제 연구소들 네. 같은 경우에 보면 서로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약간 생산 기술에 조금 더 집중하는 연구소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기초 원천 쪽으로 네. 조금 더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현재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응용 기술 이런 것들도 일부는 하고 있긴 한데 네. 대부분 차세대 전지 원천 기술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뭐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퍼센티지로 얘기한다면 저희는 한 90% 정도는 네. 네. 원천 기술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나머지 응용 기술도 필요하면 하고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기술 추격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차세대 이체 전지 개발에 원천 기술을 또 확보하고 또 기술 추격을 아예 벌려놓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캐치업을 전문으로 해왔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 추격을 많이 해왔던 나라로서 어떻게 우리가 특히 2차 전지 분야에서 기술 추격을 이루어서 현재 소위 말하는 1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됐는지 그 추진력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부분이 같이 영향을 줬습니다. 네. 이제 1차적으로 뭐 그 안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게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추격을 하는 연구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본다면 그러니까 소니에서 리튬 이온 전지를 상용화 시켰고 네. 그게 제품에 쓰이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답을 본 거죠. 네. 저게 저렇게 쓰일 수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보고 나서 그럼 저걸 만들어 보자면 그걸 사다가 네. 뜯어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나서 네. 개발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는 답을 힌트를 얻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 이제 초기에 2차 전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의 그 투자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상용화 기술 개발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예.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미 컨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컨셉에서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입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산업화에 유리한 방향인 거죠. 예, 그렇죠. 그죠? 예. 네. 산업화 방향으로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이 돼서 이제 맞춰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전지 아니고도 전 산업에 걸쳐서 그 분야는 최고가 아닌가. 예. 저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합니다. 저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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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근데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맞아요. 잘하는 장점이기 예. 그것도 때문에. 필요하죠. 예.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굉장히 잘, 빠르게 성장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기업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예, 그 기업들 보면 삼성 SDI의 배터리가 처음에 발전을 한 거는 네. 삼성전자 덕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핸드폰에 네. 삼성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배터리 시장이 뭐 침체돼 있더라도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일정 물량을 계속 써주는 써주니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잘 된 부분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에서 뭐 오너들이 그렇게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끝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 갖고 네. 우리가 급격하게 추격형이라고 하려나? 좀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네. 상당히 크게 이렇게 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더해서 예. 이 부분은 좀 새로운 걸 한 거긴 한데요. 네. 과거에는 주로 소형 전지를 썼잖아요. 네네. 핸드폰, 노트북 이런 데 쓰였는데 네.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좀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특히나 LG에서는 그 자동차 향으로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LG의 배터리가 네. 물론 지금 CATL 1등이지만 지금 2등이 LG거든요. 맞아요. 중국 시장 빼내면 이제 LG가 그럼 1등이고. 일이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기업의 노력도 있지만 이제 기업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자기네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직접 하긴 좀 애매하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 영역에서는 더 전문성을 가진 연구소나 학교랑 협력하는 게 훨씬 날 때가 있어서 그렇게 산학연의 협동들도 같이 이루어진 게 많이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진짜 잘하는 게 산학연 협동입니다. 그죠? 산학연 협동으로 해서 이게 정부가 좀 주도해가지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가지고 뭐 학교에서는 인력 양성해주고 연구개발 참여하고 산에서는 말 그대로 그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양성된 인력을 채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연구기관에서 같이 연구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는 참 잘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추격해 나가는 영역, 캐치업하는 영역에서는 참 우리나라가 잘해왔다. 근데 여기 추격으로만 끝나면 저는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해야만, 왜냐하면 또 다른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좀 낯선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개발도상국을 제가 후진국으로 표현해 볼게요. 후진국이 어쨌든 중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이건 추격 기술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인데 다른 그 밖의 후진국들이 중진국으로 쫓아오는 모습인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도약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협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에 좀 주력해서 다른 어떤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어떤 캐치업을 정말 격차를 벌려놓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